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렁 세 번째 전시 관람을 갔다 오고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도민고고요. 전 자연입니다. 네, 우리 이번에 어디 갔다 왔지? 포도미술관, 서귀포 포도미술관에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라는 포도뮤지엄의 두 번째 기획전을 보고 왔지. 여기 포도뮤지엄이 작년에 개관을 했어. 내가 우연히 그때 가봤었거든. 근데 그때는 혐오에 관한 전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 생존, 안전, 자유, 그리고 경쟁력. 근데 그렇게 누군가 이주를 했을 때 다른 사회 안에서 그 사람은 소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를 다루는 전시였지. 그래서 이 전시는 우리가 각각 1, 2층으로 돼 있는데 작품 수가 되게 많거나 그렇진 않아서 이제 전시에 관한 전체적인 인상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각자 인상 깊었던 작품 한두 점씩을 말한 후에 마무리 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입구 안에 있는 포스터라든지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방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건물이 생겼고 이게 그 포도 뮤지엄 그 로고가 이렇게 생겼고 위에도 이렇게 롱 라스트 해피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작품이었지. 그게 우고 론디노네라는 그 사람의 작품인데 이 사람이 두 작품을 걸었고 이제 2층 전면에 이 사람 작품이 있고 이렇게 바깥에 설치물이 있었지. 이게 영상입니다. 아, 저 구름. 근데 이게 보면은 뭔가 해피한데 해피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앙상한 뭔가 롱 라스트 해피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어떤 작품이지? 일단 이 작품은 이 전시의 시작과 끝이지. 도민고가 말한 것처럼 버려진 유원지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런 이상한 구조물 느낌이 나지. 그게 그런 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그치. 이런 아트웍의 맥락 자체는 테마파크라든지 뭐 이런 맞아. 데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걸로 문구를 쓰고 대문 입구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다거나 해피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표현하려고 하는 장식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뼈대가 되게 앙상하게 드러나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구조물에 글자가 무지개색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컬러도 자세히 보면은 형광빛깔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저조도의 칙칙한 무지개 컬러를 쓰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작가가 좀 의도한 것이 아닌가. 그 2층에 있는 고독한 단어들이란 그 작품을 봐서 우리가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건 나도 우중충한 날씨와도 아주 잘 어울리는 야외 설치물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게 무지개잖아. 근데 지금 이 전시 주제가 어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공존 그리고 같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무지개가 되게 상징적인데 그런 의미랑도 맥락이 통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입구에 이렇게 되어 있고 입구를 따라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물론 들어갔을 때 딱 공간은 아니지만 이런 층고가 좀 매력적이어서 일부러 찍었는데 1층에서 들어와서 반층 정도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었고 화장실에서 다시 위로 올라갔을 때 진입할 때 느낌이 제주도의 이런 야자수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랑 하늘이 갑자기 맞닿으면서 하늘과 만나는 지점처럼 느껴지는 게 좀 있더라고. 이런 거랑 건물이 가지고 있는 수직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이 포도 미술관이 주는 재미랄까? 그리고 미술관에서 와야지만 텅 빈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존재를 하고 그 안을 꽉꽉 채우려고 하는 심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없이 빈 공간을 자기의 상상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측면이 되게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미술관의 어떤 의도치 않은 뭐 의도를 건축가가 했겠지만 자기 상상에 맡길 수 있는 공간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미술관에 오는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근데 정말 이 사진은 이 공간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은 게 안이 정말 하얗고 일단은 그리고 옆으로 길고 낮잖아 층고가. 그게 되게 생각이 나게 한다 이 사진이.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들어갔을 때 뭐 종업원이 아니라 뭐 종업원이 아니라 저기 관계자분들, 전시자 스태프분들?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리셉션이라고 할까 이런 공간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포도 뮤지엄이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형적인 미술관이라기보다는 좀 더 영한 느낌을 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이 전시에서 가장 특이했던 점은 음. T1, T2, T3 이런 게 있잖아. 음, 근데 이게 작품인지 아니면 그냥 뭐 전시 어떤 그래픽 월인지 되게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그게 그 테마 스테이션이라고 했나? 테마 스페이스라고 했나? 그런 거여가지고 이 전시의 디렉터님이 이 전시에 맞는 어떤 공간을 조성한 거라고 했고 그게 총 5군데가 있지. 그래서 그게 되게 특이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미술관 측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를 미술관 안에 삽입하는 거는 그렇게 난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진짜 특이한 것 같아. 그런 맥락도 보는 재미를 좀 주는 게 맞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작가가 7팀인데 이 스테이션이 5군데인 거지. 그러니까 되게 많이 차지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원한 그 몇 개만 선정해서 하려고 이거 넣지는 않았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들이 있고 그럼 바로 넘어가 볼까? 우리 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는지? 나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 입구에 가면 비행장에 보통 가면 안내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었고 이게 T2 디파처 보드라는 곳이었지. 디파처 보드 실제로 디파처 보드라고 부르지 이게 영어로 했을 때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여기 설명 보면은 전시 실향민이나 보트난민 이렇게 되게 다른 이유로 고향을 막 사람들이 떠나는데 그때 독백 같은 거를 그 생존자들의 증언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디파처 보드랑 너무 잘 어울리는 독백들이지. 그러니까 이거 컨셉이랑 어떤 이유를 되게 잘 잡은 것 같네. 그렇고 이제 들어가서 이 디파처 보드를 보다가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얘네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귀엽지. 엄청 귀엽지. 근데 귀여운데 이렇게 때가 꼬질꼬질 끼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지? 이게 T3였고 아메리칸 드림 620이라는 설치였는데 나는 너무 놀랐는데 이 러버덕이 멕시코에서 미국을 국경 넘을 때 있잖아. 그때 이게 되게 해주는. 많이 발견이 된대. 이 러버덕이.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목숨을 걸고 막 사막을 횡단하잖아. 근데 그때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방향을 알려주려고 색깔이 튀는 러버덕을 이정표로 사용을 한다는 그러니까 거야. 이런 식으로 쭉 해갖고 음.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일종의 그 난민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레퓨지? 난민은 아닌 것 같고 난민 아닌가?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거나 이렇게 할 때 방향을 알려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했다고.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인데 근데 뭐랄까 그 사람들끼리 가지는 그치. 이민자들의 절박함 그치. 이런 것들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나 이거 꼬질꼬질한 거 지금 봤다? 못 봤어. 그렇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옆에 또 작업들이 있긴 하지만 좀 건너뛰어서 내가 좀 인상적이었던 작업은 이 작업인데 알프레도 이자벨 아퀼리잔의 주소라는 작업이고 이거 뭐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은 부부고 그냥 듀오로 활동하는 아티스트인데 필리핀에서 호주로 이주한 사람들인 거야. 근데 그 경험이 이 사람들 작업에 영향을 되게 많이 끼쳤대. 그래서 이 주소 보면은 140개의 상자를 쌓아 올려서 만든 집인데 그 상자 크기가 그 140개라는 상자 크기가 50에 50에 50이래. 근데 이게 필리핀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이제 우체국 소포 상자 최대 구역이래. 사이즈. 최대 사이즈인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주한 필리핀 사람들이나 이주 간 가족들에게 보내는 그 상자 안에 내용물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설치로 만든 작품이라고. 그래서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
일단은 전시장에서 얘기를 맞닥뜨렸을 때 뭔가 비주얼로 굉장히 압도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사용한 물건이라서 혹시 생활 냄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전혀 그런 거는 사실 없었고 그 이거를 그냥 오 하고 사진 찍고 넘어가기에는 안에 있는 디테일들이 너무 재밌는 게 사실 많아서 진짜. 단순히 처음엔 재밌다라고 받아들였다가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다시 또 좀 생각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 몇 개를 이렇게 보면 가족 단위에서 가지고 있었을 법한 그런 용품들이 이렇게 있고 뭐 트로피도 보이고 지금 뭐 보면은 뭐 장난감도 있고 뭐 신던 구두도 있고 위에는 뭐 이게 뭘까 뭐 퍼즐인가 퍼즐 같네 뭐 이런 것들 정말 가족 단위에서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이런 용품들이 막 같이 뒤섞여 있고 이거를 어쨌든 배치도 또 되게 재밌게 작가가 엄청 의도를 해서 많이 한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근데 것도 있어. 이게 코너에 있었지. 코너에 있는데 코너에 또 이렇게 장난감이랑 엄청 어울리게 해갖고 마치 코너에 있는 음. 가게처럼.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 어떤 피어나는 이런 그 사람들의 감정 이런 거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닌가?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설명을 읽어보니까 그걸 모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실제로는 그 박스 안에 그런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잖아. 이주한 사람이나 이게 가족들이 그 박스를 이용해서 보내는데 그 규격으로 해서 이걸 쌓은 거고 그 보냈을 법한 일상적인 그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작품을 만든 것 같아. 그 사람들의 물건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렇구나. 근데 왜 이렇게 막 중국 물품 같지?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을 모은 거겠지.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이것도 단순히 큐브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에 좀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좀 찍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안으로 진입해서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진짜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 해놨는데 이게 뭐 나는 제작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수집하고 큐레이션해서 작품으로 만들기까지 뭐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노력이 들어갔을까 그런 맥락에서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그치. 그래서 또 디테일을 보고 이게 이제 안을 들여다보고 뒤로 돌아서 오면 정말 완전한 정사각형 모양의 큐브를 맞이할 수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겠지만 유독 눈에 띄는 애가 한 명 있는데 있지. 그래서 혹시 찾았는지 찾으셨나요 다들? 혹시 요겁니다. 네. 너무 뭔가,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어. 혼자 스피커 사이에 껴가지고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 마치 뒤에 검은색 스테이지에 얘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착시 효과를 낳게 되는 저 여기 있어요 막 거의 이러면서 가운데 거의 뭐 있었죠. 이런 느낌으로 너무 이게 귀여워. 너무 재밌었고 뭐 어떤 면에서 이제 내용을 알고 뭐 그러는 것도 미술관 가서 좋은데 나는 그냥 이게 그냥 비주얼적으로 보는 재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게 있어서 이 작품이 특히 그랬던 것 같고 엄청 방금 거 신선. 다시 보여줄 수 있어? 여기 뒤에 봐봐. 여기 강아지 뒷모습도 있다. 열쇠고리. 이거 뒷모습 이거 코 아닌가? 강아지 뒷모습 아니야? 이게 귀고. 귀 여기 꼬리. 아니 이거 머리 코 눈. 에? 귀. 진짜? 그러니까 여기 맞네. 눈알이 응. 없는. 눈알 여기 있네. 검게 여기 있네. 하하.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찾는 재미가 또 있고. 팬티도 있다. 팬티? 그지? 학대하지 마. 여기 또 이런 인형이 숨어 있네. 엄청 귀엽게. 그렇지. 막 일본 서적도 있고, 막 테이프 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DVD도 있고 재밌었어.